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경제학 서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그 경제학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한다 그러면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럼 수학은 내가 전에 안 좋아했다. 그래서 경제학을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많이 없거든요. 예전에 했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하는 건데 그것들의 처음에 어느 단계에 올랐을 때까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수반되면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둥! 입문자를 위한 기초 경제 수학 상식이에요. 참고로 경제학을 전공으로 굉장히 하시는, 근데 여기서의 전공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전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학교 4학년, 대학원 이렇게 가는 곳에서는 경제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집중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객관식의 경제학인 경우에는 아주 나오는 경우가 한정적인 게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딱 객관식 경제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뭐 이동 중에 보시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뭐 필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필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그래프를 읽어야 돼요. 참고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주관식에도 거의 없고, 그래프는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설명할 때 그 그래프를 통해서 한 방에 뚜악 와닿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경제 수학 상식에서 그래프를 읽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참고로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는 결국 어떠한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첫 번째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고, 원인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고, 결과를 평면에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X축의 원인, Y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함수 형태로 Y는 fx 이런 형태를 쓰죠. 수학인데 뭐 거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그러면 원인 출발, 결과 도착, 원인 출발, 결과 도착이에요. 그죠? 그러면 y가 x 플러스 3인 경우니까 x가 변하는 거죠. 얘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x가 1일 때 출발, y 도착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일 때 y가 4입니다. x가 1일 때 출발, y 도착, 2일 때 5입니다. 세 번째, 3일 때 출발, 도착 6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 출발, 결과, 도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x제곱인 경우도 있죠. 참고로 말하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2차 함수까지 나와요. 근데 2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건 거 아시죠? 중학교 2학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해요. 여기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 y가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2다. 그럼 y가 4다. 왜? 여기 2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y는 1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특이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X축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Y축에 있는 것이 결과다라고 배웠고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경제학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P 가격이라는 변수가 나오면 Y축에 씁니다. Y축에 써요. 그래서 P축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경제학은 수학과 달리 가격이라는 변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인을 Y축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Y축 썼으니까 출발은 원인, 결과는 도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곡선이에요. 수요곡선. 수요곡선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강의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커리큘럼 상으로도 뭐 요거 단어 특강도 있고 수학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문 강의, 심화 강의, 기본 강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수요곡선이니까 읽는 것만 읽기만 하면 되죠. P가 있으니까 이쪽이 원인이다. 그럼 100일 때 10개 살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50일 때 18개 살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읽는 것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논의점이 뭐였다? 경제학은 수학과 달리 가격이라는 변수가 나오면 가격이라는 변수는 세로축에 간다. 그래서 세로축부터 읽는다 했죠.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더 있죠. 왜? 가격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임금이라는 게 있죠.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죠.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은 이자고. 그 다음에 물가라는 변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은 전부 다 Y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Y축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3만 원일 때 이렇게 읽는 거죠. 6시간 일해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만 원일 때는 8시간 일해요. 그 다음에 10,000원일 때는 7시간 일해요.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 왜 노동의 공급이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가 소득 모형으로 노동 공급이 바뀐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려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아, 가격이나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세로축부터 읽는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라는 걸로 보시고요. 하나 더 읽으면 물가와 국민소득이죠. 우리가 개별 상품의 가치는 가격이지만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는데 물가도 이 세로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도 뭐 가격 비스무리한 변수니까 얘가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P1일 때 Y1, P0일 때 Y0, P0일 때 Y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가부터 읽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무엇이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 출발 결과 도착 수학은 X축과 Y축에서 X축 출발 Y축 도착인데 경제학에서는 물가 가격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Y축에 쓰고 Y축이 원인 결과가 X축으로 간다 라는 겁니다. 읽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X축과 Y축의 조합으로 그래프상의 결과값으로 주어진 걸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무차별 곡선, 등량 곡선, 그 다음에 뭐 생산 가능 곡선 뭐 이런 식의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X축과 Y축이 둘 다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합으로 읽는 거예요. 조합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X축과 Y축에 있는 것이 모두 원인이고 결과는 선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다. 선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우리가 경제학 기본 강의에서 보는 거지만 얘가 원점에서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 선에 있는 거는 다 무엇이냐면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3차원의 그래프여야 돼요. X축, Y축, 결과 이렇게 읽는 겁니다. X축, Y축, 결과 이렇게 3차원을 읽어서 사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는 벡터가 참 중요한데 다행히도 우리는 벡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여기 A라는 점이 있으면 이거죠. 쌀 X축에 있는 5개와 Y축에 있는 2개를 결합했더니 만족감 위로 이만큼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로 가면 이제 더 조합을 늘렸더니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감을 얘가 12라고 하면 20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죠. 12고 20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A 있잖아요. X가 5개이고 Y가 2개이면 만족감이 10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쓰진 않아요. 나중에 무차별복수할 때 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이 원인을 조합시키고 결과는 옆에 써있는 걸 읽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 B점을 읽으면 B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어때요? 3, 7을 했을 때 20입니다. 이거죠. X가 3개이고 Y가 7개이면 20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있는 게 다르죠. 아까는 X 출발 Y 도착이면 원인과 결과값이 나왔지만 여기는 X축에 있는 것도 Y축에 있는 것도 둘 다 뭐다?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로 그냥 읽어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등량곡선도 마찬가지예요. 등량곡선은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요.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Q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5개다. 그리고 여기가 5개다, 10개다, 15개다라고 임의의 숫자를 적으면 우린 이렇게 읽은 거예요. Q가 10개잖아요. 그럼 뭐다? 노동 5개와 자본 5개를 결합해서 만드는 게 10개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주고요.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크다는 건데 뭐 그런 내용들은 실제 강의에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노동 5개와 자본 10개를 결합하면 2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세 번째, 노동 5개와 자본 15개를 합치면 3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읽을 때 X축에 있는 것과 Y축에 있는 조합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결과값을 읽으면 된다. 결과값은 어디에 써 있다? 요 선 자체에 써 있다라는 거죠. 딱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그래프는 2종류입니다. 경제학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읽는 거냐? 원인, 그리고 그 선 옆에 붙어있는 결과값을 읽는 거냐? 이 2가지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는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2가지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제학에서 기울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걸 지속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어떤 직선이 수평으로 증가한 크기만큼 수직으로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 알았죠. 수평이 뭐예요? 원인 값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가격 변수일 때는 뭐가? 가격 변수일 때는 걔가 원인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는 원인이 증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는 걸 묻는 것이 기울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기울기는 경사도를 의미해요. 경사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기 힘든 건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중에서 뭘까요? 당연히 3번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경사도인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도를 할 때 X가 이만큼 길이고 Y가 이만큼이니까 X가 길고 Y가 짧으면 경사도가 낮은 거고 반대로 이쪽을 보면 X가 이만큼이고 Y가 이만큼이니까 경사도가 큰 거고 여기는 X는 얼마큼 요만큼 Y가 이만큼이니까 경사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경사를 표현하는 방법 기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이 아닌 수학에서는 원인의 증가분 결과의 증가분 요걸 따지는 게 기울기죠. 원인이 증가했을 때 결과가 얼만큼 증가합니까? 라는 걸로 체크를 하는 게 기울기고요. 기울기는 이제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미분을 할 때 왜 미분을 하는가? 그것이 기울기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차 함수의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다? 지금 보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뭐냐면 얘가 2가 증가했을 때가 1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 X좌표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얘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지금 보면 X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지울 기울기가 급해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의 X축에 있는 것에 붙어 있는 것이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할 때는 여기가 P 쓰고 여기 Q 쓰잖아요. 그러면 P는 2분의 1 Q다 그러면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다?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X축의 앞에 있는, X축에 있는 변수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이거죠. 먼저 AX에서 A의 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1차 함수 요 붙어있는 A가 기울기다. 그 만약에 X축에 Q가 있으면 Q 앞에 붙어있는 게 기울기다. 만약에 X에 M이 붙어있다. 그럼 M 앞에 있는 게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부분들 여러분 이 강의를 보는 중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드리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경제학의 사례죠. 가로축은 Q, 세로축은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면 P형 Q가 되는 거죠. P형 Q가 되고 P형 Q가 되니까 지금 이 Q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갑의 공곡선이 이렇게 되고 을의 공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1, 5니까 기울기가 큰 거는 을이 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유의사항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Y는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제 P에 대해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Q 앞에 붙은 게 기울기니까 항상 우리는 기울기를 하면 P의 형태로 바꿔주고 Q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Y 형태로 바꿔주고 X 앞에 붙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P는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Q 플러스 20이고 얘는 P는 이제 P를 바꿔줘야죠. 그럼 넘기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기면 5분의 1 P는 Q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넘기면 다시 피면 P는 5Q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울기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Y축에 있는 좌표로 바꿔줘야 된다. Y축인 좌표로 바꿔주고 나서 Q 앞에 붙는 거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얘가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아요. 의도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앞에 붙어있는 게 기울기겠지 이러면 안 되고 X축에 있는 좌표, X축에 있는 변수 앞에 붙은 그 숫자가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 기울기는 뭐였다? X축에 있는 변수 앞에 붙은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호의 의미예요. 부호. 근데 이건 여러분도 쉽죠. 양이다라는 것은 X축의 증가, 즉 원인의 증가와 결과의 증가가 같다라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기울기가 음이다라고 하면 반비례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는 Q다, P는 2Q다. 그러면 기울기가 큰 건 얘가 크다라는 걸 인지를 하세요. 그런데 P는 마이너스 Q다, P는 마이너스 2Q다 라고 하면 경제학에서는 사실 숫자로 보면 1이 커,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1이 큰 수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얘는 뭐일 뿐이다. 방향성일 뿐이고 기울기는 다 절대값으로 비교해요. 절대값으로. 그래서 값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면 우리가 만들 때 생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보다 마이너스를 많이 써요. 그 이유가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뭘 생산하면 뭘 포기해야 되는데 반비례 관계가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기울기는 대부분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 마이너스는 반비례를 그냥 표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비교할 때 마이너스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때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P, P니까 반비례, 비례 관계죠. 그죠? 그런데 기울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1과 1이긴 하지만 기울기는 같은 걸로 본다. 왜? 절대값으로 기울기는 비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의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뭐냐면 수평이동은 가로축의 변수값이 커지는 경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30원에는 2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30원에 15개를 샀어요. 근데 이 시장에 갑과 을만 존재한다면 시장은 갑과 을의 수요량을 모두 더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25개, 을이 15개니까 전체 30원일 때는 둘이 합쳐서 40을 샀을 거다라는 거죠. 또한 100일 때는 몇 개? 10개. 100일 때는 10개니까 100원일 때는 갑과 을이 산 총량이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요건 이해가 되시죠? 왜? 두 사람이 각 가격 수준에서 얼만큼을 구매할 거냐는 뭐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힘들어하냐면 이걸 힘들어 하시는 거죠. 먼저 이제 식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식을 더하는 방식. 그러면 갑의 수요곡선은 이렇고 을의 수요곡선 이건데 우리가 보면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고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인데 이걸 더하는 게 세로축 우리가 수량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뭐냐면 아 Q와 Q를 더했더니 이 Q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1번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얘를 그냥 더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했던 걸 보면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얘도 수량이고 그냥 수량이니까 그냥 Q를 더한 거잖아요. 10 더하기 10은 20, 25 더하기 15는 40이니까 그냥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P 플러스 20으로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더한다는 거 그래 우리 수량을 더하니까 Q를 더하는 건 맞아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2Q냐? 2Q가 아니죠. 잘 봐요. 2Q라는 거는 지금 아까 얘랑 더했어요. 그럼 얘가 Q가 되는데 Q가 20이지 2Q가 되면 나누기 2를 하니까 평균값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25 더하기 15니까 40이잖아. 나누기 하면 20이 되죠. 그래서 얘를 2로 하는 순간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을 더하라고 하면 더하려는 거는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나머지만 더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EQ가 아니라 Q입니다. 왜? EQ가 아닌 이유는 평균값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를 더하는데 왜 EQ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 평균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는 당연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경제학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쓰는 모토가 있어요. 뭐냐? 경제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갑의 수요곡선 이렇게 돼 있고 을의 수요곡선 이렇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0이다.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그럼 이렇게 더해요. 그럼 이건 P를 더한 거예요? Q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P를 더한 거죠. 그럼 우리가 Q를 더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Q로 바꿔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Q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다시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자, Q로 바꿔줘야 되니까 넘기고 넘어가면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 되고, 그죠? 얘는 넘어가면 2분의 1 Q, 2분의 1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런데 얘도 이제 Q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의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처음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뭘로 더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잡고 가셔야 돼. 그럼 당연히 얘도 더하면 이렇게 얘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Q예요, EQ예요? 자, 이 Q예요. EQ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더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똑같지만 표현법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 표현법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방점, 어떻게 처음에 닷을 딱 내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보고 얘는 P로 더하라고 줬네. 얘는 Q로 더하라고 줬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잡고 가셔야 쉬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언제는 맞았어. 언제는 틀렸어. 근데 제가 잘 몰라. 막 이렇게 되면 쉽지 않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직이동 파트로 가볼게요. 자, 수직이동은 아까 이렇게 Q를 더하는 건 수평이동이었어요. 근데 수직이동인데 요거는 수평이동은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시장과 개별을 합칠 때, 개별을 합쳐서 시장 만들 때고, 요거는 이제 공공재에서 쓰고 그 다음에 거시할 때 쓰는 거예요. 거시.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그 내용을 몰라도 이번에 이제 P를 더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겠죠. P를 더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P는 40 마이너스 Q, P는 60 마이너스 2Q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하면 이제 느낌적인 느낌 오셨어야 돼요. 2P 쓰면 안 된다. 왜? 2P를 쓰는 순간 무슨 값? 그렇죠. 평균값이다. 그래서 더하고자 하는 Q로 더하려면 Q는 내버려 두는 거고, 더하려는 게 P면 P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Q는 퀀터티, P는 프라이스인 거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P는 100 마이너스 3Q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Q는 40 마이너스 P고 Q는 30 마이너스 2분의 1 P라고 하면 요것도 이렇게 더하면 P를 더하는 거예요? Q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Q를 더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P로 더하는 거죠. 그럼 P로 더하려면 당연히 얘를 P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P는 넘어가면 40 마이너스 Q가 되고, 얘는 넘어가면 2분의 1 P는 30 마이너스 Q가 되니까 얘도 바꿔주면 P는 60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더하려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P의 2P예요. P는 100 마이너스 3Q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더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하는 것은 이제 P로 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본 내용은 여기서 끝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별거 없죠. 지금 한 3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내용을 가르쳐 드린 건 아니에요. 1번 그래프를 읽어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원인, 출발, 결과, 도착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그게 이제 1, 2, 3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벡터의 모형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평면에 그린다. 그래서 원인과 원인의 조합으로 그래프에 나온 결과값을 쓰면 된다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의사항은 뭐였다? 가격이란 변수는 세로축에 온다라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게 있죠. 기울기는 먼저 부호는 플러스면 비례, 마이너스면 반비례니까 기울기를 비교할 때 먼저 방향성을 보시고, 두 번째는 기울기 자체를 볼 때는 절대값으로 비교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축의 증가분, Y축의 증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수, 원인 변수, 가로축에 있는 변수. 근데 경제에서는 가로축이 반드시 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가로축에 있는 변수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더할 거냐, 수직으로 더할 거냐, Q를 더할 거냐, P를 더할 거냐 이 문제에서 수평으로 더한다면 수평에 있는 그 변수로 놓고 더하는데 그 변수를 2Q, 3Q로 만들진 않는다. Q라면 왜? 평균값이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수직으로 더한다는 것은 세로축에 있는 변수로 바꾸어 놓고 더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울기, 그래프 읽는 법, 그리고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 별로 부담 안 되셨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별 부담 없이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